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엔솔과 삼성 SDI가 치안 순점이와 박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휴머노이드 시장은 2035년도에 약 60조 달러, 자동차 시장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고성능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LG 엔솔은 고출력 셀 기반의 그 46 시리즈로 개발 중이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간다는 설이 있죠. 삼성 SDI도 현대차와 기아 협력 통해서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좀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동향 자료가 SN 리서치에서 나왔고요. 사용량 기준이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요거보다 좀 LG 엔솔이라든가 그 K배터리가 좀 더 올라가는데 사용량 기준이라는 걸 좀 착안하시고 CATL이 29.5%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22.3% 점유율이 나왔고 SK온이움은 올라갔습니다. 10.6% 점유율이 올라갔고 삼성 SDI가 급감했어요. 11.3에서 7.4%. 파나소닉이 9.9에서 7.4% 감소했는데 테슬라가 12위로 올라간 게 눈에 띄죠. 그로스 리서치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25년도 1분기 비중국권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98.4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5% 증가했다 그런 것이고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합산 점유율이 40.3%로 이제 전년 대비 5.4% 하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위에 거랑 밑 거랑 별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배터리 사용량이 26.5%가 증가가 됐고 그러면 엔솔 같은 경우에는 15.3% 증가가 된 겁니다. SK온은 35.5% 증가가 나왔고 삼성 SDI만 16.9% 감소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만 중국 기업들의 뭐 CATL이 35.5% 성장, BYD가 100.4% 성장, 사용량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오히려 배터리 3사는 5.4%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테슬라 의존도가 높은데 테슬라 모델 3와 Y의 판매량이 감소가 됐죠. 그러면서 특히 감소가 됐고 올해 나올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모델 거기는 170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요게 뭐 사용량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사이버 트럭 이런 쪽에 들어간 4680 이런 거 셀들이 만약 쓰게 됐을 때는 뭐 회복이 될 것인데 일단은 그 SK온이 평균보다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내용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은 폭스바겐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했는데 폭스바겐이 그만큼 할인 판매를 또 많이 했습니다. 아이드4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점유율이 17.7%로 지난해 대비해서도 11.8에서 17%까지 올라갔고 테슬라가 18.7에서 12.4로 급감을 했습니다. 현대기아도 9.1에서 8.5로 좀 줄었고 BYD가 3.9에서 6.5로 점유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폭스바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기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 판매는 1분기에 162만 4천 대에서 한 19.7% 증가가 나왔는데 폭스바겐이 72.8% 증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만 6천 대 판매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로 등극을 했고요. 2위는 테슬라입니다. 20만 2천 대 정도 판매가 돼서 20.6% 감소. 특히 유럽 시장에서 34.2% 감소가 나왔습니다. 북미에서는 8.1% 감소인데 모델 Y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아직 일부 뭐 생산 중단이라는 재고 부족 사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인 문제가 더 컸죠. 현대차그룹도 11.7% 증가가 나왔습니다. 13만 7천 대 정도 판매가 됐고 북미 시장에서는 GM이랑 포드 스텔란티스보다 더 전기차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은 22% 증가세가 나와서 회복세가 뚜렷하죠. 신차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르노 R5, 스텔란티스 EC3, 기아 특히 EV3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 올해의 차로 뽑혔죠.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올해 전기차로 뽑혔습니다. 이런 신차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BYD도 지금 헝가리에서 연 20만 대 규모로 유럽 전용 공장 건설 중인데 뭐 유럽 편도 준비하고 있고 북미 쪽에서는 전년 대비 6.6% 성장이 그쳤는데 성장세가 둔화됐죠. 여기는 테슬라의 부진이 가장 큽니다. 여전히 50% 가까이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시아 쪽에서는 38%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모델 라인업이 나오면서 회복이 되고 전기차 종류 많이 났으니까 회복이 됐는데 북미는 지금 신차가 아직은 지금 많이 나올 시기가 아니거든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정체 리스크가 가장 크고 또 이게 보조금의 수혜 여부에 따라서 또 판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구도이고 어쨌든 글로벌 안성재 기업들은 정책이라든가 시장에 맞는 맞춤 전략을 지금 현재는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달에 유럽 전기차는 일단 독일과 영국 자료가 나왔는데 스페인까지 나왔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했는데 45,535대로 전년 대비해서 53% 급증이 나왔고요. PHEV까지 합치게 되면 56% 증가 나와서 주로 이제 기업용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을 재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럽의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선어라운드 폭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영국도 4월 달에 24,558대 정도 그 판매에서 8% 정도 성장이 나왔지만은 누적으로 1월에서 4월까지로는 35%의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장에는 거의 모델이 130개가 넘는 전기차 모델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쪽도 자료를 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판매가 54% 증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17% 감소가 됐고요. 비아드가 이번에 마이너스 144%,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적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올라왔고, MG도 80% 증가, 차들이 좀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비아드나 중국차들은 전기차 세계로 되는 차보다 PHEV가 더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그게 폭증했습니다. 그게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상계 관세가 높다 보니까 PHEV는 상계 관세가 안 붙었거든요. 그래서 PHEV를 많이 파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 4월 달에 요게 좀 뼈아픈 게,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유럽은 확실히 회복세가 들어가고요. 미국이 4월 달에 마이너스 5.2% 역성장이 나타났어요.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오히려 역성장이 나타났고요. 하이브리드가 둘 다 잘 팔려요. 기아도 하이브리드가 세 자릿수 증가가 나왔고요. 전기차가 둘 다 역성장이 4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도 1위 업체인데 12.7% 감소죠. GM이 164% 늘어나고, 현대기아차가 40.5% 감소가 나타났죠. BMW도 7.6%. 전반적으로 4월 달에는 일부 업체들 빼고는 토탈로 큰 업체들이, 변밀 높은 업체들이 부진했었다는 거죠. 스텔란티스는 2,537대 저렇게 늘어난 거는 퍼센트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 그룹주의 콩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에코프로는 지금 미국 쪽 매출이 1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럽에 좀 더 집중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A라고 해서 그 역내산 유도 미중주 기회는 차량 가격에 10% 관세가 붙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27년 이후에는 다 EU산 양극세가 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CRM의 법도 이제 2030년까지 고구마 다변화 필요로 인해서 시행이 되는데, 원자재 단위 국가 의존도가 6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 것만 100%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국내는 그 에코프로 그룹은 헝가리 법인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한다, 그렇다고 얘기하래요. 올해 미국의 전기차 수요를 기존의 예상보다 10% 하향 조정을 했고, ESS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85% 이상 차지하는 거를 거기다 이제 그 비중국 업체가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수요 전망이 좀 둔화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 드는, 일단 10%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액션 플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해서 3년 평균으로 그 CO2 규제 준수 기한이 이제 3년 평균으로 바뀌었던 거라, 2035년도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는 유지가 됐습니다. 유럽은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가 유지가 됐는데, 미국이 이거를 반대를 한다? 이것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앞으로 더 쳐져요. 트럼프 이길 때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실기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실기를 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쨌든 결코 미국 경제는 도움이 안 되고 중국을 키워주는 꼴이 될 텐데, 그런 거 안 한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관세 협상을 봐도 먼저 약점을 좀 드러내는 것들이 좀 보여서, 예를 들면은 채권 시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서는 안 됐던 건데,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지금은 그 2차전지 섹터의 트럼프 전 정부에서 행하는 감세 법안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안들이 비효율적이긴 한데,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는 지금 어쨌든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약간 새로운 어떤 희망이 있나 좀 봤을 때는, 결국엔 지금 그 배터리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채택량이 높아요. 그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LFP 보급률이 대략 한 48%, 49% 정도 돼요. 그거를 중국 시장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는 그 비율이랑 점유하는 그 점유율 곱하게 되면 거의 중국 시장 점유율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대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 망간리치 배터리, 또는 리치 망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이 망간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GM과 엔솔이 차세대 AMR 각형 배터리를 28년 양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망간리치 배터리라고 봐야 됩니다. 리튬 망간리치 각형 배터리로 하고 있고, 이게 4공장에서 지을 거예요. 3공장은 얼티엄셀을 엔솔이 인수를 했죠. 도요타 40GWh를 대응하기 위해서 인수가 됐고, 4공장은 별도로 짓는데, 이게 공장의 부지랑 건물은 GM이 담당을 하고, 들어가는 장비랑 세팅을 엔솔이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35% 높고, 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나오게 됐을 때는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8년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범 생산은 28년 말까지
해서 28년까지는 어느 정도 상업 생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양극재 중에서 망간 비율이 높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발트가 니켈보다는 저렴한 망간을 많이 사용해서 가격을 낮췄지만은 용량이라든가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높게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고, 같은 셀을 같은 비용으로는 33%의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개발된 이 셀은 쉐보레 실버라도 전기 트럭과 대형 전기 SUV인 에스컬레이드 IQ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대형 트럭인데도 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644km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LG엔솔루션은 관련 특허를 한 200여 개 2010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는 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시장에 이제 엔솔과 삼성 SDI가 좀 어떤 시장 선점이나 박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휴머노이드 시장은 로봇 시장은 2035년도에 약 60조 달러. 현재 자동차 시장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고성능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재 배터리랑 구동해봤자 한 2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특히 이제 요거를 LG 엔솔은 고출력 셀 기반의 그 46 시리즈로 개발 중이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간다는 공고설이 있죠.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는 배터리 이것도 다 써요. 뭐 어차피 이거 앞으로 들어간다는 설이 있고요. 삼성 SDI도 삼성 현대차와 기아 협력 통해서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소재라든가 설계 최적화로 이제 에너지 밀도 및 출력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밀도라든가 자유로운 움직임 지원, 충만경 특성 및 대량 생산 체계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에너지 밀도 높은 배터리도 필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시안타임즈 기사가 이거 되게 길어요. 제가 그거를 많은 기사를 한 6줄 정도로 요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